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여름이었다. 당시 나는 홍대에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좁디 좁은 고시원에 살면서 매일 회사와 방을 반복하는 지루한 일상에 지쳐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김없이 야근을 하고 있는데 정말 간만에 휴대전화가 울렸다. 저녁 후에도 꾸준히 연락하며 지냈던 군대 동기였다. 녀석과 나는 적어도 3달에 한 번씩은 만나 술잔을 기울이곤 했었다. 그래. 웬일이야? 아니, 날도 더운데 뭐해? 불금인데 아직 퇴근 안 했어? 에휴, 불금은 뭔 놈의 불금이냐. 에휴, 씨. 사무실이야. 넌 뭐 하는데? 나 지연이랑 같이 있지. 이따가 밤에 지연이랑 바캉스 가려고 하는데 너도 같이 가자. 바캉스? 어디로 가려고? 야경 좋은 곳으로 갈 거니까 궁상맞게 퇴근하고 집에서 짱 박혀 있지 말고 너네 집 앞으로 갈 테니까 너는 그냥 따라와. 그렇게 하루하루 영혼 없이 살던 나는 반가운 마음에 바로 퇴근하고 곧바로 집으로 가 옷을 갈아입고 간단한 채비를 한 뒤 친구를 만났다. 그렇게 우리는 근처 마트에서 한가득 장을 보고 바로 차를 타고 출발하였다. 아, 맞다. 어디 가는지도 안 물어봤네. 그래서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안면도 갈 거야.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바다도 구경하다가 오자. 그렇게 우리는 남들보다 한 달 늦은 바캉스를 떠났다. 휴가철이 이미 지난 때라 그런지 서해안 고속도로는 아주 한산했다. 시간은 자정이 다 되어가고 있었는데 차가 한 대도 지나가지 않았고 그때부터 기분이 뭔가 으스스해지기 시작했다. 매일 야근에 치여 살다 보니 피로감이 몰려왔고 나는 도착하면 깨워달라고 말한 뒤 잠에 들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 웬 항구에 도착해 있는 곳이다. 뭐야? 야, 여기 어디야? 나 지연이랑 수다 떨다가 갈 곳을 놓쳐버렸어. 뭔 개소리야. 에이, 뭐 어떠냐? 여행은 원래 다 이런 맛에 가는 거 아니겠냐? 근처에 갈만한 곳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휴대폰으로 목적지를 검색했고 새만금의 심포항으로 가보기로 했다. 대체 왜 목적지를 그곳으로 정했는지 지금도 미스테리다. 심포항 주변에 도착해서 주위를 둘러보니 주차장에는 큰 트럭 2대와 봉고차 1대, 1톤 트럭 1대가 있었다. 친구는 아직 회센터에 불이 켜져 있으니 한번 가보자고 했고 나는 조금 짜증나고 귀찮았지만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일단 가보기로 했다. 2층짜리 가건물에 회센터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회센터는 양옆에 문이 달렸고 그 옆에 계단이 있었는데 큰 창문이 아주 많이 달려있고 건물 바로 뒤에 작은 야산이 있었다. 친구는 여친과 함께 2층으로 올라갔고 나는 1층 입구에서 담배를 한 대 물었다. 그런데 그때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봉고차에서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다. 달도 비치지 않는 밤이라 희미하게 실루엣만 보였는데 얼추 봐도 건장한 남자들이었다. 순간 뭔가 싸한 느낌이 확 들었던 나는 바로 담배를 끄고 어두운 곳으로 몸을 숨겼다. 주차장에서 100m가 조금 안 되는 거리에 있는 회센터로 그 남자들이 걸어오기 시작했고 나는 바로 친구에게 전화를 하였다.
안 그래도 전화하려고 했는데. 빨리 올라와. 얼른 먹고 가자. 야, 조용히 하고 내 말 잘 들어. 지금 당장 지연이 데리고 최대한 조용히 1층으로 내려와. 시간 없어. 빨리. 그렇게 전화를 끊고 상황을 다시 살펴보니 남자들 중 한 명은 손에 무언가를 들고서 친구의 차 안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다. 회센터 쪽으로 걸어오는 남자들과 나 사이의 거리가 한 10m 정도 남았을 때 친구와 지연이가 1층으로 내려왔다. 나는 필사적으로 두 사람을 데리고 회센터 뒤편의 작은 야산으로 올라갔다. 나는 친구와 지연이에게 내가 봤던 상황을 설명을 했다. 그리고 조용히 숨어서 관찰해보니 놈들이 서로 흩어져 회센터를 샅샅이 뒤지고 있는 것이었다. 화장실 불도 켜보고 엎어져 있는 큰 대야도 뒤집어보며 놈들은 누가 봐도 우리를 찾는 것 같았다. 그렇게 해도 우리가 보이지 않자 우리 차에 붙어있던 놈까지 불렀는지 그 놈이 전화를 받더니 회센터로 뛰어들어갔다. 우리는 산을 끼고 슬금슬금 주차장 쪽으로 돌기 시작했고 나는 친구에게 차키를 달라고 했다. 일단 내가 차로 뛰어가서 저기 앞쪽까지 몰고 갈 테니까 넌 지연이 데리고 저기 가서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목소리를 낮추며 나는 조용히 차키를 건네받았다. 나는 중학교 3학년까지 육상부를 했었고 축구도 꾸준히 해서 달리기에는 자신이 있었다. 친구 차를 관찰하던 놈이 회센터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나는 정말 미친 듯이 차로 뛰어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간신히 차에 도착해 문을 여는데 오래된 차라 잠금 장치가 수동이었던지라 손이 덜덜 떨려 열쇠를 넣기가 힘들었다. 그런데 내가 간신히 차문을 열고 운전석에 타자마자 봉고차에서 한 놈이 더 내리는 것이었다. 운전수는 차를 지키고 있었던 모양이다. 놈은 전화를 하면서 봉고차에서 내렸고 곧바로 우리 차로 뛰기 시작했다. 나는 사이드 브레이크니 안전벨트니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시동을 켜자마자 엑셀을 밟았다. 차를 돌리며 오른쪽에 있는 회센터를 흘끔 쳐다봤는데 그놈들이 손에 쇠파이프처럼 생긴 막대기를 들고 마구 휘두르며 뛰어오고 있었다. 나는 친구와 지연이를 태우기 위로 한 장소에 도착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손을 뻗어 조수석 문을 열었고 친구는 지연이를 안고 조수석으로 뛰어들었다. 조수석에 두 명이 뒤엉켜 타고 있으니 눈미려도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문을 닫을 생각조차 못하고 엑셀이 부셔져라 힘껏 밟았다. 정말 전후좌우 살피지도 겨를이 없었다. 나는 차를 몰아서 야산 끄트머리에 있는 귀퉁이를 돌아 차를 조금 더 몰고 가서 멈췄다. 친구에게 운전대를 넘기는데 정말 손이 달달 떨려서 핸들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지연이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나는 뒷자리에서 그대로 뻗어버렸다. 잠시 후 우리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함께 문제의 그 장소로 다시 가보았다. 그런데 회센터에 불이 모두 꺼져 있고 그놈들은 모두 자취를 감춘 후였다. 조금 이상했던 게 봉고차는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조회를 해보니 대포차였고 차 안은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였다. 우리 모두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쓰긴 했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니라서 신고 접수는 안 될 거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겨우 예약한 숙소로 들어가 짐을 풀었다. 그런데 지연이의 마지막 한마디에 나와 친구는 할 말을 잃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처음 회센터에 도착했을 때 항구 쪽에 어선이 한 척 있었는데 경찰과 다시 그곳에 가봤을 땐 없었다고 했다.
대체 그놈들은 누구였을까? 펫센터로 위장한 건물로 유인해서 우리를 밀항이라도 시키려고 했던 것일까? 그날의 일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문으로 남아있다. 혹시 아직 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구독해야 한다. 그저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 구독자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평상시 이 채널의 영상들을 즐겨보고 있었지만 본인도 모르게 추천 영상으로만 뜨는 상태에서 보았는지 구독이 안 되어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고 하였다. 이게 우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구독을 안 했다는 걸 알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했다. 며칠 전 평소처럼 영상을 켜둔 채 잠을 잘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던 중 영상을 틀어두었던 TV에서 계속 이상한 잡음이 같이 흘러나오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고 하였다. 제보자는 평상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던 TV였는데 그날따라 유독 이상해서 다른 영상들과 화면들을 틀어보았지만 다른 영상들은 버퍼링이 걸려 켜지지도 않고 재생 또한 안 되었고 유독 이 채널의 영상만 재생이 되었다고 하였다. 처음엔 진짜 우연인지 아니면 계속 듣고 있던 거라 버퍼링이 끝나서 그런 건지 알 수 없었다고 하였다. 그렇게 TV를 계속해서 조작해보고 만져보았지만 원인은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결국 제보자는 콜센터에 전화를 했다고 하였다. 여보세요? 아,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TV가 갑자기 버퍼링이 걸리고 재생이 안 돼요. 로딩만 되고 재생이 안 되네요. 아, 간단하게 그럼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공유기 재부팅 해보셨나요? 네, 그럼 선을 다시 뽑고 연결을 해보신 건가요? 네. 고객님, 혹시 신발장에 가시면 모뎀이 있는데 불빛 색상이 파란색으로 잘 들어오나요? 네, 전부 다 정상이에요. 그럼 전파상에 오류가 생긴 것 같은데 현재 고객님 사시는 주소에선 정상적으로 전파가 작동되고 있는 걸로 나오긴 하지만 불편함을 겪고 계시는 상황이니 방문 수리 접수 해드릴까요? 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접수해드렸고요. 수리하시는 기사님께서 따로 연락하실 거예요. 기사님과 시간이나 가능하신 날짜 조율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보자는 결국 방문 AS 신청 접수까지 하였다고 했다. 그렇게 제보자가 방금까지 시청하고 있던 이 채널의 영상만 재생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 채널의 다른 영상을 보려고 하던 중 구독을 안 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했다. 그렇게 제보자는 구독 버튼을 눌렀고 거짓말처럼 TV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 제보가 사실인지 우연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이 제보를 받은 이후 비슷한 이야기가 몇 건 더 들려왔다. 공통점은 모두 하나였다.
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이상을 겪었고, 문제는 구독을 누른 뒤 전부 해결되었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싶다. 혹시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해두는 것이 좋다. 그게 우연일지라도 말이다. 그래서 나는 이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다. 그냥 우연이었던 것 같네요. 그래도 제 영상 챙겨봐 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우연인 줄 알았죠. 그랬으면 이렇게 제보조차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딸도 저와 취향이 맞아서 공포랑 액션 관련 영상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딸도 휴대폰에 추천 영상으로 떠서 심야기님의 영상을 보던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따라 유독 핸드폰이 자꾸 멈추고 작동이 잘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휴대폰을 껐다가 켜보려고도 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휴대폰이 꺼지지도 않았다고 했어요. 딸아이가 핸드폰으로 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것저것 만져보고 시도해보려고 화면을 여기저기 터치를 하던 중에 구독 버튼이 눌렸는데 거짓말처럼 핸드폰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딸아이도 같은 증상을 겪었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우연이 맞는 건가 싶어서 제보드렸어요. 아, 네. 저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이 내용을 좀 영상으로 제작해도 될까요? 예, 물론입니다. 대신 익명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채널 알림 설정해두고 영상 업로드 되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볼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화로만 들어도 정말 우연이라고 하기엔 뭔가 좀 찝찝한 기분이 들긴 하네요. 그리고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따님분의 이야기도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해도 안 믿을 것 같아서 채널 당사자한테 이야기하면 조금이나마 믿으실지 않을까 싶어 전화드렸는데 살면서 처음으로 이런 제보를 다 해보네요. 그리고 딸한테 미리 이야기해 둘게요. 아마 딸도 좋아할 거예요. 그럼 항상 화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는 제보자와의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 나는 혼잣말을 내뱉었다. 귀신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던데, 정말로 내가 공포 이야기를 만들면서 귀신들을 불러들이고 있는 건가? 그게 아니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게 가능한가? 물론 나는 아직 그 말을 100% 믿을 수가 없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몇몇의 사람들만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니 그렇다고 또 100% 아니라고도 말할 순 없었다. 지금 나는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그 의심을 거둘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내가 이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는 건 의심은 남아있지만 기록은 충분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가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는지는 지금도 알 수가 없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였다. 구독 버튼을 누른 이후에서야 이상 증세가 없어졌다는 것을 말이다. 물론 내가 지금 강요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전 안전하게 구독을 눌러서야 나쁠 건 없다고 판단이 된다. 선택은 본인의 자유이다.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이런 비슷한 증상을 겪었거나 우연일지라도 다른 이상 증세가 있었더라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 또는 설명란에 있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 제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